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텔러 유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 투자가란 책인데요. 이 책은 교육을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사교육 열풍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교육 투자 원칙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자녀 교육의 정권을 쥔 엄마부터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으로 무장해야 하며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뚜렷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자녀의 강점과 특성에 집중적으로 돈과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저자는 친구 사이인데요. 김민기 저자는 대학 졸업 후 삼성증권 본사 M&A 팀에서 투자은행가로 활동했고요. 지금은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사회적 기업가 투자 기관인 아쇼카에서 아쇼카 본사 글로벌 전략 담당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우석 저자는 같은 학교 출신으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입학사정위원을 지냈고 포항공대 창의 IT 융합공학과 창의 인재 선발 입학사정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에듀베리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엄마와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투자법과 청소년 심층지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발췌독으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학습의 지혜. 우리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내 운명의 주인이 나인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의 기분은 마냥 고양되고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음악에 푹 빠져들었을 때,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최적 경험이라고 한다. 앞서 이를 셀프 주도 상태로 명명하였다. 칙센트 미야이 교수는 그의 놀이와 일에 관한 독창적인 책 몰입의 기술에서 이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플로우 상태에서는 내적 순서에 따라 한 행위가 끝나면 다음 행위가 이어진다. 행위자가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흘러가는 경험을 한다.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그 흐름 속에는 나와 내가 아닌 것, 자극을 주는 것과 반응하는 것,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거의 없다. 플로우는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적 용어들로는 삼매경, 무아지경이 있다. 플로우는 요즘 한국에서는 몰입이라는 번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말 그대로 흐름이라는 번역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칙센트 미야이 교수가 최적 경험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 상태에 대해 공통적으로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 혹은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라고 묘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로우의 유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플로우는 탁월성의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수준의 일을 해낼 수 있다. 둘째, 창조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의 잠재의 의식을 깨워 창조성을 활용하도록 해준다. 셋째, 심리적 에너지의 근원으로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 플로우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직센트 미하이 박사는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창조하는 5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셀프 주도 학습을 위한 좀 더 명확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뚜렷함이다. 뚜렷함이란 부모가 원하는 바를 아이들이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 무엇을 해내길 바라는지를 아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이 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아이들은 고민하거나 헷갈리지 않고 자신의 힘을 그곳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현재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부모가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자녀가 훌륭한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목표를 두는 부모들이 많지만 그런 먼 미래에 대한 관심은 자칫 현재의 성취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선택이다. 선택은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가능성을 아이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설사 부모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도 그 결과를 아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과감히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더 힘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결과는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종종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믿음이다. 믿음은 아이들이 하는 일을 부모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빛을 느끼며 자란다는 말이 있다. 부모의 시선이 따스하면 아이들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 운동 경기를 생각해보자. 지든 이기든 언제나 믿어주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면 그 선수는 어떤 경기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마련이다. 다섯째, 헌신이다. 헌신이란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욕심을 버리는 걸 말한다. 부모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안정되고 덜 힘든 일을 하기 바란다. 하지만 잘하는 아이들은 때론 무모하고 실패가 뻔한 일도 해보길 원한다. 그럴 때가 바로 부모의 희생이 필요한 때이다. 자신을 낮추고 아이들이 나아가도록 도와줄 때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좀 더 어려운 일에 몰입할 수 있다. 플로우 상식, 플로우의 특징 1.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2.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3. 자신의 능력이 주어진 일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느낀다. 4. 평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곧잘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다. 하지만 플로우 상태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일만 의식하게 된다. 5. 무엇인가에 전념해 있는 나머지 실패를 걱정할 여유가 없다. 6.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7. 시간을 잊게 되고 몇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흘러갈 수 있다. 8.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된다. 플로우를 경험하기 위한 7가지 조건. 1.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2.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3.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 행위와 인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5. 방해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6. 자기 자신, 시간, 그리고 주변을 잊어야 한다. 7.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핵심 역량, 창의성을 키우려면 21세기 뉴 글로벌 르네상스 시대는 무엇보다 창조적 상상력이 중시되는 시대다.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경제 영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창의성은 다름 아닌 풍부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감정은 강력한 창조 에너지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창조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감정을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풍부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풍부한 감정은 섬세한 감수성에서 비롯된다.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아이가 풍성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섬세한 감성을 지닌 아이들로 키워줄 수 있을까? 섬세한 감수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서 온다. 첫째, 감수성은 자연에서 온다. 이탈리아 유명 패션 회사들의 디자인 부서는 자연 속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연만큼 인간에게 영감을 주고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의 많은 예술과 과학적 발명들이 자연을 창조적으로 모방함으로써 탄생한 경우가 많다. 하버드 대학의 박사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오스번 윌슨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생명이란 다른 동식물과 관계 맺으려는 의지를 의미하는데 윌슨 박사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연 세계와의 친밀감으로 느낀다고 한다.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생물학적으로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현대 도시 문명으로 인해 아이들이 자연과 단절되면서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인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한다.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 때 온몸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자연의 신비함과 경외감, 호기심이 바로 아이에게 영감을 주는 귀중한 창조성의 보고가 되어주는 것이다. 둘째, 감수성은 예술로부터 나온다. 한국의 사상가 함석헌은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하위의 힘을 폭력, 그 위의 힘은 금력, 그 위의 힘은 권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힘이 다름 아닌 예술이라고 말했다. 인류가 창조한 유산 중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술품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작 모나리자는 한 계산법에 따르면 무려 시가가 4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미술뿐 아니라 음악과 같은 예술은 우리에게 창조적 영감을 줌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감수성은 영성으로부터 온다. 1993년 노벨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포겔 교수는 물질적 충족의 정상에 오른 오늘날의 사회는 갈수록 영적 원천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손꼽히는 이어령 교수 또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 여정이 지성적 탐구에서 영성적 탐구로 변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저명한 영국의 경영사상가 찰스 앤디는 자신의 저서 정신의 빈곤에서 영성을 삶의 비물질적 측면과 영속적 실체 암시의 가치를 두는 정신이라고 소개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단지 물질적인 존재를 넘어선 마음과 정신을 지닌 존재이며 죽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다. 또한 영성지능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의 내적인 차원과 타인과의 관계 차원, 양쪽을 다 통합하여 자아와 타자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단순한 EQ만으로는
이 간극을 좁힐 수 없다. 영성지능 SQ는 우리 자신은 누구이고 우리가 겪는 일상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러한 일상사에서 마주치는 타인들이 우리의 자아 성찰에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 전통과 규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높은 수준의 자아인식. 고난과 고통, 자신의 실수까지도 직면하고 초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비전과 가치관에 의하여 영감을 가질 수 있는 자질. 불필요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꺼림. 다양한 사물들 사이의 연계성을 보려는 경향. 왜 또는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근본적인 답을 구하는 뚜렷한 경향.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분야 독립성을 지님, 즉 관행에 반하여 행동하고 무리에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역량을 지님.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 A로부터 B에 이르는 여러 경로의 가능성에 대한 열린 태도. 내면의 나침반이자 내면의 길잡이로서 양심에 대한 인식. 깊이 있는 자발적 성향, 즉 타인들과 보다 더 깊은 실제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지님. 영성지능 개발 팁.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명상한다. 매일 잠자기 전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하나를 선택해서 읽고 깊이 음미해 본다. 좋아하는 음식을 깊이 있게 감상해 본다. 음악이 연상시키는 정신적, 정서적 이미지를 관찰해 보자.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적어보고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성찰하며 일기를 쓴다. 매일 밤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 꿈 일기를 적고 그것에 대해 반추해 본다. 일상의 바쁜 생활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다. 네, 이제까지 엄마 투자가의 내용을 발췌독해 보았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니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